그렇게 매력적인 도시야? 그 투자자들은 광주에 투자하면은 사업 좀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메이킹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도시 브랜딩이라는 거예요. 아, 퀄리티 좋다. 오늘 보니까 나름 광주에서 제일 똑똑한 들 보면 오늘 다 모인 것 같아. 그쵸? 오늘 안 온 사람들은 조금 그렇고 또 여기에 속없이 대답한 사람은 또 뭡니까? 진짜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도시 브랜딩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제가 아까 이게 브랜딩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브랜딩. 그럼 아까 인문학이 중심은 누구였어요? 아까? 사람. 그렇죠. 저봐. 혼자 8학군을 딱 구성하고 있잖아요. 너무 멋지다 우리 학생. 사람이죠. 여기 사람 그려졌잖아요. 여기 사람. 그러면 인문학적 관점에서 도시 브랜딩이란 도시는 유무형의 자산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도시를 결국 만들고 운영하고 하는 그 주체는 결국 누구예요? 사람이잖아. 아, 여기 써져 있잖아요. 중심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이 전략적 브랜딩은 이렇게 바라보면은 결국 전략적 브랜딩은 누구를 위한 전략적 브랜딩이에요? 사람이지.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인문학적 관점, 이 원하는 브랜드를 소비자를 바라보면 결국 사람들 머릿속에 심어야 되잖아. 그럼 결국 인문학적 관점에서 전략을 관통하는 중심의 축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 결국 사람 중심. 그래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도시 브랜딩을 잘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사람을 깊이 있게 제대로 연구해서 이해하는 것. 이게 인문학적 관점의 도시 브랜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스티브 잡스는 뭐라 하겠냐?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애플은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로에 있다겠어. 그래서 애플 제품이 되게 쓰기가 편하잖아요. 직관적이고. 이게 되게 인문학적 관점에서 사람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브랜딩을 잘하려면 누구를 연구해야 될까요? 사람. 도시 브랜딩을 잘하려면 누구를 연구해야 될까요? 사람이에요. 결국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제가 이런 말하기 정말 오늘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브랜딩은 정답이 없습니다. 이건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보면 뭐 누구는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송혜 씨가 나와서 광고에 있었던 IBK 기업은행 광고 기억나시죠? 안녕하십니까? IBK 기업은행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 예금을 하면 기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이 광고 잘했어요? 못했어요?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이 광고 잘해가지고 스타코가 기업은행이 3,500억이 늘어버렸어. 이거 엄청나게 광고 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그 집 기업은행의 슬로건이 뭐예요?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이에요. 여러분 누구 마음대로 기업은행이 좋은 은행이에요? 신한은행은 참 나쁜 은행인가? 저는 이게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다 한다면 이렇게 슬로건을 만들지 않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강의 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아이고 교수님 저는 그 슬로건 너무 좋던데 오케이. 이거 정답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사람 중심의 그리고 고객의 관점에서 슬로건을 정해야지 그냥 잡복에 빠져가고 누구 마음대로 지만 좋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똑같죠. 광양시 지금 제가 보여주는 사례는 조금 더 정말 사람 중심의 슬로건을 좀 더 생각해봐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광양시 슬로건이 뭐냐면 션샤인이에요. 션샤인. 이게 뭔 말이에요? 션샤인. 우리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아마 햇빛이 많이 난다? 근데 제가 광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뭐라고 써져 있나? 이 션샤인이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어 살기 좋고 생기 넘치는 도시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과 이게 연관이 되나요? 조금 더
더 연구를 했으면 좋지 않았었을까. 근데 분명히 또 광양시에서도 나름 또 뭔가 생각을 해서 하긴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좋은 슬로건은 누구든지 이해가 딱 돼야 돼. 그렇잖아요. 좋은 슬로건. 그래서 조금 인문학적 관점에서 조금 영암군 슬로건도 봤고, 영암군. 제가 우리가 전라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 영암군을 기의 고장 영암. 아니 무슨 한방도 아니고 뭐 기는 어쩌고저쩌고 정기, 생기, 연기, 활기. 이게 돈 들여서 이게 정말 좀 아쉽다. 조금만. 제 얘기는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을 깊이 연구해서 슬로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들어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럼 사람 중심의 브랜딩을 해야 된다 했어. 그럼 사람 중심의 브랜딩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뭘까요? 결국은 소통이에요. 소통이 잘 돼야 되거든. 그럼 여러분, 결국 도시 브랜딩을 잘한다는 말이 의미는 소통을 잘해서 도시와 사람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돼. 그래야 그 도시를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고 그 도시가 뭔가 특별해서 가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소통을 잘하여 우리 도시가 원하는 차별적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돼. 그럼 아까 영암군이라든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그 슬로건들이 과연 소통을 잘하고 어떤 우리 도시만의 차별적 이미지를 만들었느냐?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도시가 원하는 차별적 이미지를 만들려면 결국은 설득을 잘해야 돼. 예를 들어서 광주시가 소통을 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광주시만의 어떤 차별적 이미지를 만들려면 결국은 설득이 돼야 돼. 뭔가 이야기를 해서. 그쵸? 그래야 광주가 달라 보이는 거거든. 그러면 설득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팩트 그 자체를 가지고 설득하는 방법이야. 눈에 딱 보이는 거. 그리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설득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갈수록 이게 어려워요. 왜? 점점점 비슷하고 평준화가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제가 증명해 볼까요? 이게 객관적 또 품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영창과 삼익 피아노 중에 더 뭘 많이 사주던가요? 그렇죠, 영창. 유일하게 어렸을 때 피아노 갖고 있었던 집이네, 저 집이. 나머지는 뭐 조금. 그런데 영창말로도 삼익기 있잖아요. 근데 왜 삼익을 안 사고 영창을 더 많이 사줬어요? 왠지 영창 소리가 더 좋을 것 같거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저 바깥에서 피아노 소리를 띵동댕 이렇게 들려주면서 이 소리가 영창 소리일까요? 삼익 소리일까요? 구별할 수 있는 손 들어보세요. 나 이왕 오랜만에 내려왔으면 한 대 사주고 나이가 올라가려고. 근데 저분이 손 들나가네, 지금 내가 지금. 큰일 날 뻔했어, 지금. 지금 나 내리라고 하려고. 아니,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를 전공했다거나 전문가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는 구별 못 해요. 사람들 그냥 인식상으로, 아, 영창 소리가 삼익보다도 더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증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동원 참치하고 사조 참치 중에 뭘 더 많이 먹어요? 동원은 훨씬 많이 먹습니다. 동원 참치가 여러분, 동원 참치가 시장을 74% 장악하고 있어요. 압도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캔참치 만드는 방법,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단순해요. 바다에서 참치 잡아서 훈제해서 소금 뿌려가지고 진공 포장하면 끝입니다. 그게 무슨 뭐 큰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동원 참치는 태평양에서 잡아서 맛있고 사조 참치는 한강에서 잡아서 맛이 없나? 우리는 인식상으로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원 참치가 사조 참치보다도 훨씬 더 맛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게 객관적인 어떤 팩트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 왜? 사람들은 그냥 인식으로 구별할 따름이니까.
예를 들어서